최근에 한국은행이 12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한다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신문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과연 12년 만에 왜 금을 재매입하려고 하는지, 왜 금매입을 재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은 왜 금매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금 시장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 금고라고 해서 이렇게 모형을 해놨는데요. 근데 한국은행에 금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런던 은행에 지금 거의 보관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트레이딩 뷰에도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12년 만에 금 매입을 검토한다. 그래서 지금 골드 실버 헤드쿼터, 여기 지금 트위터에서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매입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큰 이런 스테커가 또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얀 골드에서도 한국중앙은행이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통화 당국의 이 금매입 열풍에 동참하여 금괴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행이 진짜 금매입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제로엣지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중앙은행 금매입 시작 예정. 한국은행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금매입 검토할 듯. 정승훈 한국은행 투자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장기 공백 후에 중기적으로 금매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10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경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자면, 한국은행 12년 만에 금매입 재검토. 자, 한국은행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금매입 재개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원화 약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주요 배경이고요. 한국은행 정승훈 부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금매입이 가능하고 시장 상황, 금 가격, 원화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 지금 현재 금 보유량을 보시면 금 보유가 104.4톤, 세계 4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매입을 어떻게 했냐, 2011년에 40톤, 12년에 30톤, 13년에 20톤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금값 하락으로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 이후에 그 비판 때문에 매입을 중단을 했다. 근데 왜 다시 금을 사려고 하냐, 이렇게 보니까요,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 후 급락했지만 올해 들어서 50%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유입,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고, 달러 약세가 지금 계속 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과거 2011년에서 13년 고점에서 금을 매입해 비판받았던 전례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글로벌 중앙은행 금 매입 붐이 커지면서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미 지금 금매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존 버나드 유튜브 보시면 다들 아시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값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매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 금 사재기 가속해서 25년 상반기 23개국이 금 매입을 확대를 했고요. 2분기 주요 매입을 보면 폴란드가 18.66톤, 카자흐스탄이 15.65톤, 튀르키예가 10.83톤, 그 다음에 중국이 6.22톤, 그 다음에 25년 중앙은행 금 매입 예상치가 무려 900톤, 역대급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보다 금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간 첫 시기로 해석된다. 이거는 달러 신뢰 약화, 그 다음에 부채와 무역 분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금 매입이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흐름으로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옮겨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극화 시대가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들 중앙은행들이 느끼고, 야, 이제 통화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금으로 이제 일단은 가보자 해서 금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 온스당 4,381
달러 이거 넘었잖아요. 기록 후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 앞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의 금 보관 장소인데요. 한국은행은 지금 금은 런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높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즉시 거래, 그다음에 담보 활용에 담보 활용이 쉽다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뭐 멕시코나 마다가스카르 등도 런던 보관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런던에만 다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일부 어느 정도 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은행 금고에. 그래야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저는 요즘 소문에 런던의 금고에 진짜로 이런 금괴가 있냐, 골드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13일인가 이거 제가 내일이나 모레 뉴스에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런던 금고 이 경비원들이 또 뭐라고 하죠? 파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면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에 경비가 약해져서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고, 그래서 안전을 과연 책임질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전시국가 이런 이유 때문에 런던에 이렇게 보관한 건 있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중국은 최근에 지금 외국 중앙은행 금을 중국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시장을 만들어서 금 보관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세계 금시장 영향력 확대를 중국에서도 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저국 좀 금은 중국은 좀 그렇긴 한데 차라리 그럼 우리나라에 보관하는 거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에 대해서 지금 뭐 판단을 해보자면 그냥 이분들은 근데 너무 뭐 거의 뭐 긍정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세요. 스티브 행크는 이건 매수 기회다. 목표 달러 6,000달러, 그리고 라시아드 하지에프는 약한 투자자를 털어내는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피터 시프는 금은 4,000달러 이하 훌륭한 매수다. 그리고 은은 47달러 이상 더 좋은 매수다. 이 고점은 아직 멀었다. 약간 이거는 반만 듣고 반만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런데 왜 12년 동안 금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이 12년간 한국은행은 금을 매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정책 판단이 아닌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치적 비판에 근거한 보수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13년 이 90톤의 금을 매입한 후 급락하는 금값으로 인해 약 1조 8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고, 당시 언론과 정치권이 강한 비판을 받은 이 경험 이후 금 매입 정책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현재 한은의 이 금 보유량은 104.4톤은 지금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39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부 손실로 평가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각국의 중앙은행의 보유량인데 이거 그래프로 냈는데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금 매입 중단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2013년 급락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년에부터 13년에 걸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총 90톤의 금을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짜 90톤이면 지금 104톤이잖아요. 거의 뭐 여기에서 진짜 금을 죄다 매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11년에 40톤, 12년에 30톤, 그다음에 13년에 20톤으로 순차적인 구매를 했으며 이때 매입가는 약 지금 47억에서 52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금 가격은 온스당 1,600에서 1,900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13년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값은 13년 온스당 1,200달러 수준으로 시작하여 지금 보면 2015년에 1,1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2011년 최고점 대비 약 50% 이상 하락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이 입은 평가 손실은 약 1조 8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외환보유액의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인 이양구는 한은이 지금 1조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봤다며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질책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국은행도 꾸준히 그냥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인 이런 안목을 갖고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꾸준히라도 매수를 했으면은 그나마 좋았을 텐데 그 이후 이거 질책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 이후 끊겼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의 강한 비판, 이 투자 실패의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 매입 결정을 하는데 2013년 이후 심각한 정치적 비판과 그다음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들도 지나치게 하느니 비싼 시점에서 금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는 금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2011년 9월 이 온수당 1,900억 달러 와 이후 1,600에서 1,700달러 수준의 높은 가격대에 구매가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들은 하는 총재를 금에 집착한 총재로 조롱하며 야 이때 진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다. 진짜 이 투자나 이런 개념을 아예 의원들이 모르셨나 봅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이 일시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권은 단기적 손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위기시 대처용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평상시 자산 증액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방어했지만 정치적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한은의 이 금 매입 신중론을 강화했으며 결국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금 매입이 중단하는 결정으로 이어갔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받아서 뭐예요? 내가 금을 산다고 해서 이게 가격 올라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진짜 순수한 결정으로 이 평상시가 아니라 자산 증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기시 대처용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압박과 그다음에 언론의 비판을 받을 바에는 그냥 나 있을 때는 그냥 매입 안 한다.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해봤자 어차피 잘 되면 본전이고 못 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경제를 제대로 모르고 모르는 애들이 그냥 정부를 비판하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해버리니까 중요한 결정에서 경제적 결정에서 이 전문가들을 못 믿고 오히려 막 이런 단기 가격 시세로만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이렇게 언론이나 참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 이 결정이. 그래서 이 시점이었죠. 물론 고점에서 그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샀긴 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갑자기 또 올라 버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서 결국엔 수익이었는데 계속 매입을 했으면은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부는 더 강해질 수가 있었는데 2013년 이후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금이 오르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금 매입을 적극적으로 안 했을까? 몇 가지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유동성 이 환시장 안정화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자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신속하게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우리 뭐 환율이 뭐 1,500원 간다. 그다음에 뭐 1,600원 가면 큰일 난다. 1,700원, 2,000원 간다. 막 이런 소문이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환율이 높으면서. 그런데 그런 환율을 어느 정도 마사지 하려면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금을 갖고 있으면요. 이자와 배당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즉시 매각이 어려워서 이 환 방어에 취약하다. 그래서 거래를 하더라도 실물 결제, 그다음에 정산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환율 조절 제대로 못하니까 굳이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나 국채를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한은은 오히려 유동성을 위해서 금보다는 달러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환율 관리해야죠. 우리 환율로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판을 안 받으려고 이 지표를 국민들이 진짜 환율로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지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마사지 시키려면 오히려 금보다는 달러가 더 필요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환보유액 변동성과 정책 부담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큰 폭의 증가 없이 정체 혹은 감소 구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유동자산 금 비중을 늘리면 정책 유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금은 바로 꺼내 쓸 수 없으니까 이게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금을 내팽개쳐졌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의 낮은 수익성과 기회비용 논리 때문에 금에 대해서 매입을 그 이후에 안 했다. 2013년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장기 채권, 리스크 자산 이런 거에 수익률이 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굳이 금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투자를 안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트라우마 때문이죠. 2011년에서 13년 금 매입 후 평판 리스크 트라우마가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그다음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뭐 한국은행이 금을 고점에서 샀다 이걸로 계속 비판하니까 이런 거로 이제는 뭐 안고 짊어갈 이런 담당자가 없겠죠. 굳이 내가 왜 해서 이거를 짊어가야겠어. 그냥 나도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참 안타까웠다.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미 보유량이 있고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 때문이었다. 아까 이 정치권의 이런 비판이 또 한몫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외환 보유액 대비 뭐 약 2.2%에서 2.5% 수준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하면 낮지만 한은은 뭐 달러, 미국 국채, 유럽 국채, 예치금 등으로 이미 충분한 자산 다변화를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금이 구조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모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존 버나드도 매번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긴장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달러 패권 논쟁, 아마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 매입치가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죠. 이런 지금 달러 패권의 위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물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과 은의 이런 실물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사기가 힘들어졌죠. 저도 이 골드바나 겨우겨우 샀거든요. 골드바 그다음에 실버바 이거를 겨우겨우 샀는데 야 요즘 누가 인터넷에서 사냐 뭐 이렇게 인터넷 비싼데 누가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가서 이렇게 고르고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보다 그냥 빠르게 지금 살 수 있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저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쿠팡이나 이런 걸로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종로 가는 시간 뭐 우리가 다 서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실무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금 비중 확대라고 하면 실익이 낮고 부담이 컸다면 최근에는 달러 위주의 보유 자산만으로는 이제는 위험하다. 이런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금을 매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을 이렇게 좀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최근에 지금 3년 동안 1080, 1050, 1089 이렇게 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이런 매집량이 뭐 이렇게 금을 보유한 양이 2014년에서 2016년에 두 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 매입을 계속 힘쓰고 있다. 그래서 24년 기준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90톤으로 많았고요. 튀르키예가 75톤, 인도가 73, 아제르바이잔이 45톤, 네, 중국이 44톤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23년에 225톤을 매입하여 1위를 기록한 후에도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들어서 중국은 21톤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 보유량의 절대 증가율이 눈에 띈다. 지금 보면 튀르키예는 2015년 116톤에서 지난해 618톤으로 432% 급증을 했고요. 폴란드는 103톤에서 448톤으로 335%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이라크, 싱가포르도 각각 90% 이상 보유량을 늘렸다. 그래서 국제 금 보유량을 좀 가져왔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이 1등입니다. 미국이 8,133톤, 뭐 포트녹스에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그 다음에 2등 3,350, IMF가 2,814,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중국, 스위스, 인도, 일본, 튀르키예, 네덜란드, 폴란드, ECB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은 41등이다. 야, 한국 너무 많이 멀어졌죠. 지금 뭐 튀르키예나 인도는 뭐 크다고 해도 튀르키예나 아니면은 폴란드 이런 나라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지금 이제는 금을 모으는 걸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냐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이거에 지금 준하게 이렇게 이유를 대고 매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산 동결 사건이 촉발한 충격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금 해외 자산을 동결
연결시켰죠. 달러 자산이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확인한 사실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미국 국채, 그다음에 달러 자산도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달러 의존을 줄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자산, 즉 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그다음에 외환 보유의 구성의 이 지금 역사적 전환.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미 국채 보유량의 보유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환 보유액 달러 비중이 이제는 95년 이후 최저치로 56.32%. 그와 반대로 금의 비중은 20%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게 계속 이 수준으로 가면 다극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랑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미국 국채 금, 지금 이제 금이 이제 골든 크로스로 해서 금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국채는 23%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과 이 미국 국채 이 보유량이 바뀌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많은 경제학자, 기관은 이것을 글로벌 통화 질서의 구조적 변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뭐 정치적 양극화, 그다음에 디폴트 위기 반복, 그다음에 재정 신뢰,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국채, 그다음에 미국 부채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믿음이, 그리고 혹시나 부도율이 늘어나면서 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정책이 다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가 금리를 막 자기 마음대로 내리고 자기가 막 연준을 장악해서 휘둘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는 이 미국의 이런 통화 패권의 이런 신뢰를 많이 약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금은 그다음에 부채, 채권, 통화와 연결되지 않는 실물 담보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의 이런 금 보유가 불균형이다. 왜냐?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금 보유량은 세계 뭐 38위에서 뭐 41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을 밀려났으면은 너무 지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왜냐? 중국은 뭐 2301톤으로 한국의 22배가 되고 있고요. 일본은 845톤으로 한국의 8배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많이 가져야 된다. 왜냐?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도 한국은 1.2에서 2.8인데요. 중국, 일본은 약 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많이 늘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금 비중이 최하위권이고요.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대세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기회비용, 국부 손실 논란도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은행의 금 매입 중단을 국부 손실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뭐냐? 한국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이 104.4톤이죠. 평균 취득가가 뭐 47.9억 달러. 근데 현재가 134억 달러인데요. 평가이익이 86억, 수익률이 180%다. 즉 지금 보유 금만으로도 대규모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만약 13년 이후 꾸준히 매입을 이어가거나 금 가격이 저점이었던 구간에서 추가 매입을 했다면 수익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투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냥 뚝심 있게 했어야 되는데, 다들 정치권에서 투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그걸 비판을 하고 언론에서 비판을 단기적으로 떨어진 것 같다 비판해버리니까 이런 기회비용을 날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지금 경제 규모 대비 금 보유량이 지나치게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안전망 확보와 그다음에 지정학적 대응력, 국가 신용도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정책 변화가 이제 12년 만에 금 매입을 재검토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 25년 10월에 금 매입 재개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외자운용원 투자운용부장 정승우는 여기 나와 있죠. 교토에서 열린 런던 금시장협회 LVMA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뭐 금 가격 흐름, 그다음에 원화 가치, 그다음에 외환 보유의 구성 변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 이후 매수를 하겠다, 금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왜 지금 금을 다시 살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외환 동결 이후 세계가 확인한 달러 자산의 이 정치적 리스크, 이게 가장 크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대 금 매입 흐름, 그다음에 금의 전략적 위상이 상승했다. 통화 주권과 지정학적 해치 수단, 그리고 기축 통화 패권이 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정치권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회 여당 의원들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행의 금 보유를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 매입을 재개해서 만약에 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뭐라고 하지 않기로 약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지난 12년 동안 역설적으로 이 지금 단기적 위험 회피가 이 가장 장기적 기회 손실을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비판을 받아서 매입을 안 했던 게 12년 동안 장기적으로는 기회 손실을 불러일으켰다고 하거든요. 아까 지금 왜냐하면은요 금값은 온스당 1,100달러에서 3,700 지금 4,000달러 넘어갔거든요. 이상 상승을 해서 이런 장기적인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금을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통화 안정, 그다음에 금융 제재 대응,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는 금을 더 모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와 금리, 환율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잘 된 거죠. 이제서라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은 3분기에 금 매수를 가속화했는데 몇몇 재구매자들은 취약한 미국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계의 가치에 베팅하기 위해 기록적인 고가를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블룸버그 기사거든요. 꾸준히 이제 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최근 소식인데요. 인도 중앙은행은 현재 국내 금 보유액의 6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4년 전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 그래서 인도는 조용히 금을 국내로 지금 계속 반환 요구를 해서 갖고 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매장량의 65%가 국내에 있습니다. 단 4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결코 무작위적인 일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금은 가격이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통화가 흔들리고 동맹이 바뀔 때 동쪽은 계속 쌓인다. 서양은 계속해서 인쇄를 합니다. 모든 금고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금고에 금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금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나라 금고에 금이 없고요. 이 금이 런던 은행에 지금 런던 금고에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다고 지금 런던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거 104톤을 다 모조리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금을 뭐 이렇게 소유할 수 없는 능력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일도 거의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국방력도 있고 금을 충분히 안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주권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고를 짓고 거기에 이제 영국에서 104톤의 이런 금을 인도를 받아서 거기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징성 있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 매입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것도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들 거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